이 부분은 의견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다가 선수로 나오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덕수 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윤석열 임기 연장이거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70%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정부에 대해서 자성하거나 반성하는 어떤 이런 모습 없이 그냥 이 윤석열 임기를 5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를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거냐. 그게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상한 생각이라고 느껴지고요. 막상 이분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도 당신이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그게 도대체 뭐냐 모르겠다. 이런 사설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대통령 뭐 때문에 되고 싶다. 내가 뭐 하고 싶다라는 얘기했을 때 뭐라고 사람들이 느낄까요? 그거 왜 총리 3년 동안 하면서 안 했냐. 그거 총리 때 뭐 하고 이제 와서 대통령 돼서 한다고 하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고요. 네. 제가 TV토론 담당을 했었는데 앞으로 TV토론 그분이 나오시게 된다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터 시작해서 의대 증원 문제, R&D 예산 삭감 문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과오라고 평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겁니까? 잘 못했다고 할 겁니까? 아마 정말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소환해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3년 전에 정말 아무런 경험이나 준비 없이 그 국민들이 소환한다는 말 한마디에 깃발을 들고 나선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지금 또다시 그런 준비 안 된 전혀 정치 경력이 전무한 75세 총리를 우리가 뭐 대통령으로 소환하는 국민들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경태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기 총리는 사퇴하신다 그러고 어쨌든 대선 출마를 하실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님은 단일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방식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공당이고 좀 일말의 양심과 또 자존심을 가진다면은 우리 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존중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가 되더라도 그 누가 되더라도 우리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존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덕수 대행은 그야말로 본인이 진짜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출된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오셔서 그 일원으로서 본인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저는 원칙이고 그런 자세가 저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재원 최고 말씀하실 때도 보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후보로 출마를 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힘의 후보로 단일화된 후보로 뽑히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난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이제 내일 TV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 날부터 투표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사표를 내고 나오셔가지고 TV 토론을 함께 3명이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후보로 선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 돌아서 이제 지금 고점 목표 지점이 왔는데 여기서 새로 하나 끼어드는 선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 당의 후보가 선출이 되었는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그러면 이분하고 또 경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경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헌 당규라든가 우리 당의 헌법과 법률에 도저히 그런 절차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공직선거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후보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만 예를 들어 사퇴한다든가 사망한다든가 이런 특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보 단일화를 경선 방식을 통한다든가 하여튼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 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한덕수 후보는 그냥 조용히 그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후보가 한덕수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 당에 선출된 후보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면 국민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더 공직선거법과 국민정서를 모두 감안을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단일화만 주장을 하다가는 큰 대의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총리나 한덕수 총리대로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서 이제 등장해서 네. 그 다음 단계로 서로 대등한 상태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와 그다음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서로 간에 정치적 입장을 잘 견지해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끌어가는 것이지.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야 이제 그러니까 방식. 단판을 짓는 방식도 그거는 될 수 있다. 방식이죠. 사실은 과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의 후보로 있을 때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단판에 의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를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시도를 하면 그것은 많은 무리가 생기고 또 하나는 우리 조경태 의원님처럼 당의 중진께서 크게 반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 단일 대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분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